이 차트에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간 상태라는 순간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매수 진입을 상상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 단지 차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020년 2월에)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0년 2월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있었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곧 가격이 큰 조정을 겪었고 2020년 3월까지 많은 증권사에서 신규 주식 계좌 개설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초보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이 트레이더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건들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 시장은 크게 상승한 뒤 조정을 거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가격이 200기간 이동 평균선 근처에 있으며 빌은 마진을 이용해 매수 거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엠마는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며 친구들과 주식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주식시장이 곧 폭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또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수익을 기대하며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빌은 가격이 지지선에 있다고 생각해 매수하였고 엠마는 TV의 조언을 듣고 폭락을 걱정해 매수를 망설입니다. 2020년 3월 말까지 주식시장 지수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많은 돈을 잃었고 마진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은 빌과 같은 사람들은 계좌가 날아갔습니다. 마진은 브로커에게 빌리는 돈이라 잘못 쓰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이 모든 걸 잃었을 때 엠마는 조금 조사해서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엠마도 결국 높은 마진으로 매수 진입을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주식시장 지수는 좋은 모멘텀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1년 12월까지 가격은 거의 100% 상승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트레이더인 엠마는 빌린 돈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지만 단 1년 반 만에 30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만약 그녀가 30일 일찍 매수 거래를 했다면 빌처럼 계좌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단 한 달이 그들이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거래할 때 마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빌과 엠마 모두 수익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은 일찍 샀기 때문에 겨우 약 50%의 수익만 냈을 것이고 엠마는 더 좋은 가격에 늦게 사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늦게 사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왜 모든 거래를 늦게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번 테스트한 가장 높은 승률 거래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전략에 따르면 매수 진입을 하려면 MACD의 매수 교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손절매를 추세의 되돌림 아래에 설정하고 수익 목표는 1.5대1 손익비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 MACD 교차 때 바로 거래하지 말고 신호 후 가격이 잠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요? 가격이 손절거리의 50%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늦게 진입하면 손절폭이 줄어들지만 1.5대1의 손익비가 4대1로 바뀝니다. 거래에서는 손익비와 승률이 반비례합니다. 즉, 손익비를 높이면 승률이 낮아지고 손익비를 낮추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MACD 전략은 1.5대1의 손익비에 약 62%의 승률을 가지며 50% 늦게 진입하면 승률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진입 후 가격이 횡보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시장 노이즈도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입 후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길 기다리면 좋은 거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서 위험 대비 4배의 수익을 낼 기회를 준다면요. 예전 영상에서 손절폭을 50% 줄인 전략을 100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MACD 교차로 진입하고 1.5대1의 손익비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손절폭을 50% 줄이고 수익 목표도 더 가까이 조정해 다시 1.5일의 손익비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익 목표를 그대로 두면 손익비가 1.5대1에서 3대1로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손절폭을 50% 줄인 거래, 50% 늦은 진입 거래, 일반적인 손익비 거래의 수익 목표가 모두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수익 잠재력이 다릅니다. 이 중 어떤 진입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각 진입 방식으로 100번씩 거래를 해볼 것입니다. 비트코인에서 MACD가 1.5대1의 손익비로 62% 승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같은 시장 구조와 같은 시간대에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 볼 것입니다. 손익비를 보면 어느 방법이 더 높은 승률과 낮은 승률을 줄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익비가 높아지면 승률은 낮아지고 그래서 전략이 연속으로 몇 번의 승패를 기록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거래당 얼마를 위험에 둘지 그리고 그 전략이 성향에 맞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률이 낮은 이유가 손익비가 높아서라면 그 전략은 당연히 더 긴 연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나 연속된 손실 거래를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략이 연속으로 10번의 손실을 낼 때 많은 초보자들은 그 전략과 장기적인 관점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에게는 승률이 높은 전략이 더 적합하며 작은 손익비를 사용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 50% 늦은 진입은 일부 거래를 놓치게 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사실 동일한 시장 구조에서 일반 MACD와 더 작은 손절매가 100개의 거래를 찾았을 때 50% 늦은 진입은 66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34개의 거래는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전에 수익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50% 늦은 진입은 가장 높은 손익비를 가졌기 때문에 100번의 거래 후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했고 그 결과 연속 손실 횟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손절폭을 50% 줄인 진입이 수익을 냈다 해도 연속으로 20번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질문의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패가 적은 쪽이 훨씬 더 선호됩니다. 반면에 손절을 50% 줄인 전략은 손익비는 낮지만 승률이 약간 높았고 연패도 훨씬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손절을 50% 줄인 전략은 50% 늦은 진입과 거의 비슷한 수익을 냈습니다. 만약 둘 다 거의 비슷한 수익을 냈다면 큰 연패를 견뎌야 하는 높은 손익비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MACD 전략에서는 처음부터 1.5대1 손익비를 사용했는데 300번의 거래를 해본 결과 그게 가장 좋은 비율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돌림 지점에 손절을 두는데 데이터상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50% 늦은 진입과 50% 작은 손절을 메인 전략과 비교해보면 메인 전략이 승률도 높고 장기 수익도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메인 전략은 거의 2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중 어떤 전략과 손익비를 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작은 손익비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 더 자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